이런 곳에서도 역시 여성들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이 존중이 안 돼 있어요. 이쁘다 싶으면은 야, 너 우리 방에 와서 좀 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녁 늦게까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항의를 못 해요. 감히 어디다 대고 당간부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 묵살시켜요. 일단은 제가 뭐 북한을 떠난 지도 이제 한 16년, 1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2000년대 당시, 뭐 그 후에 또 뭐 북에서 좀 두루두루 들려오는 소식들, 정보를 통해서 가끔씩 듣는데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예전 같지는 않는데, 여군들은 뭐 우리 대한민국도 여군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일단 여군도 의무 복무제긴 한데 남자만큼 여군들도 무조건 가라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복무 연한도 좀 짧기도 하고 하는데, 북한 자체가 그 제도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인권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인권이 뭐냐 하는 정도예요. 인권에 대한 그 인지를 안 주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우리는 인권이라고 할 때 인간이라는 이 개체 자체를 일단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막 하잖아요. 북한은 이 개인 자체를 일단 무시하고, 그럼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사회라는 그런 틀 안에 속해 있는 사회적 존재라고 가르쳐요. 절대 일개인이라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지위도 역시 남존여비 사상도 강하고,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봉건잔재라고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보면 여성을 밑으로 이렇게 보고, 뭐 부부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발언권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부부도 가부장적인 거지 뭐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여담인데, 와이프가 남편도 제대 군인이에요. 특수부대, 우리로 말하면 뭐 해병대나 아마 그런 데 있다 온 거 봐. 근데 와이프가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도 제대 군인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자기가 어느 부대에 있었다는 숨겼는데, 북한에 목란꽃 중대라고 해서 특수부대가 있어요. 여자들만 특수부대. 거기는 완전 강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우리 그 80년대 칼기 폭파 사건 있을 때 그 김련희라는 분이 잡혔잖아요. 폭파범으로. 그분도 목란꽃 중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던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부 생활을 하는데 역시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계속 와이프 오고, 뭐 밥을 왜 늦게 왔냐, 차렸냐, 뭐 했냐, 뭐 계속 잔소리하니까 와이프가 참다 못해 한 대 갈겼다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런 특수부대에 있었다. 여자들 너무 무시하지 마 라는 데서 그런 이야기도 돌고 했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화된 그런 것, 다시 말해서 대학이라든가 군대, 이런 곳에서도 역시 여성들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이 존중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북한 떠난 지 2008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군대뿐이 아니라니까.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특히나 어떤 놈들이 그렇게 하냐, 여성들을. 간부들이에요, 기본이. 어느 정도 직권을 갖고 있거나.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입당을 해야 출세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인 경우도 어떤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보통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출세를 바라고, 그러면 결국 입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간부나 그런 간부들은 자기 직권이 있기 때문에 이쁘다 싶으면은 예전에는 뭐 아직 컴퓨터로 북한이 전산화 안 됐을 때니까, 야, 너 우리 방에 와서 좀 글 좀 써. 거의 다 글을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서류라든가 개인 문건, 개인에 관한 서류라든가 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북한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몽땅 다 그 자필이라고 하나, 이걸 써야 되는 거라 여자들이 많이 동원됐어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은 방에서 얘는 일 안 하니까 좋아요. 그냥 그 선선한 방 안에 앉아가지고 글만 쓰면 되니까. 당간부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저녁 늦게까지 쉬우고 뭐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항의를 못해요. 감히 어디다 대고 당간부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 일단 그걸 당했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간부는 북한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과오를 범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 묵살시키고, 결국은 이 피해를 본 여자가 더 그냥 다른 면에서 압력을 받고 당간부를 모해하려 했다는 이런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군에서도 능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여군도 보면은 혼선 부대가 있고 여군들만 있는 독립 부대가 있다 보니까 혼선 부대는 아무래도 좀 인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심하고 여군들만 있는 데는 참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오면은 뭐 쫓아낸대 막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근데 뭐 김정은 정권 이후는 뭐 그런 것들도 뭐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긴 하던데 일단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를 후계자로 공식화한 것이 80년대니까 김일성이가 거의 80 가까이 됐을 때거든요. 공식화했을 때는 뭐냐면 김정일이 자체는 직분이 다 있었어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이라든가 결국은 그러다가 뭐 조직 비서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당권 내에서는 넘버 2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군권도 최고사령관직도 김일성이가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이게 후계자예요. 김정은이가 이거 그런 그 어린애한테 아무런 그런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그 취향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금까지 없었던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하고 또 다른 행태로 주민들의 민심을 틀어잡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는 자기는 뭐 최고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해서 안 됐지만 어느 나라가 왕국이라고 하면 왕족들이 자기 딸내미 데리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난 척 하고 싶고 다만 또 딸이 이쁘고 아니 공부할 나이인데 그거 붙어 다니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후계자로서의 김주애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뭐 김주애가 언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 후계 구도를 받고 하고 또 워낙에 남정여비가 강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데인데 여자한테 정권 넘긴다? 절대 없다고 봐요. 나는. 그거는 이미 전에 김정은이가 그 조짐을 보였어요. 김정일 때도 살짝 그 보인 것이 동기부여가 뭐냐면은 자기 와이프예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엄마, 고영이. 그러니까 그 1990년도 결국은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부상에서 부각된 것이 평양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 그게 고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아버지 때문에 숨어 살다가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김정일이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위 문제라든가 여성 간부를 내세울 때 대한 그런 이런 조짐이 보였는데 김정은 때 보세요. 어머니 때. 결국 그래서 여성의 지위를 상당히 많이 높였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처음부터 와이프를 등장시켰고 지금도 같이 자기 딸을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일단은 보면 북한 사회의 분기점이 있는데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니시어티브 일종의 주도권은 거의 여성들이 정부예요. 남자들은 장사 못해요. 뭐 좀 본다 하게 되면은 뭐 마시고 또 도박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 생각인데 여성들의 민심을 틀어잡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이런 것도 내심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주애가 된다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된다고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뭐 일단은 그렇게도 추이할 수 있는 문제죠. 북한의 그 사회적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때의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좀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 벌써 내가 총각 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연애를 한다 하면은 일단 환경 자체가 우리처럼 뭐 놀이동산 있기라나 커피숍 있기라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연애라는 거는 뭐 고백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저도 대학 때는 뭐 아무래도 이쁘다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또 상대도 또 나하고 이쁘다 하고 하잖아요. 그때 고작에서 연애를 한 다음에 손잡고 누구도 안 보는 밤에 대낮엔 손도 못 잡았어요. 손잡고 그 다음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쑥 보고 오늘 밤에 시간이 있니? 그러면 그럼 좀散歩하자 뭐 이래요. 그럼 손잡고 그냥 그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앉아서 손잡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그런 우리처럼 달콤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누가 어쨌대 뭐가 어쨌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좀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후에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나만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해서 우리 아들 때를 보면 아들이 뭐 80년대생들인데 연애하는 거 보니까 뭐 대학 때 보니까 예를 들면은 남대생하고 여대생 몇 명씩 해가지고 커플 찍고
그다음에 생일이다 하니까 부모님들 다 나가라 그래요. 지네들만 있겠다고 하고. 근데 그때 당시 그 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생일날 초코파이 팔잖아요. 초코파이 케이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서 하고 뭐 비슷이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은데 한국처럼 좀 더 깊이까지는 못 가잖아요. 너무나 제한된 게 많아. 쉽게 말해서 모텔도 없어요. 숙박업소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대자연으로 나가는 거야. 산으로 바다로. 이런 차이죠.